우리 교재도 있지만 여기 나온 그 내용들은 다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저 우리 표준 목차에 맞춰서 재조정을 해주시라고요. 목차를 다시 다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피고 경정은 소송 계속 중에 피고를 다른 자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념과 취지와 법적 근거를 쓴다고 했죠. 취지는 소송 경제에 부합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행정 조직이 복잡하죠. 권한도 원래 위임청에 있었다가 처분청에 있었다가 수임청에 있었다가 헷갈리죠. 일반 시민들이 이걸 알기가 복잡하다고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각하당하고 나서 다시 하게 되면은 재소기행 같은 거 놓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피고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게 되면 기존에 이미 제기했었던 소송을 이용해서 돈과 시간을 아끼게 된다. 이런 게 취지입니다. 법적 근거는요. 행정소송법 14조예요. 14조로 보게 되면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송달해야 된다는 이야기,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효과가 어떻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취한 것으로 보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피고를 경정한다. 뭐 4항, 5항의 경우를 준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의의요건 효과, 의의요건 절차 효과, 그리고 절차에서 신청 재판 불복 이렇게 분할해서 해체해서 재조직하시면 돼요. 그러면 법조문을 이용해서 훌륭한 답안을 쓸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14조를 여기에 간단하게 언급하시면 더 좋겠죠. 요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피고 경정이잖아요. 피고 적격에서 같이 다루고 있는 것 뿐이지 피고 경정이라는 현상은 민사소송법에서 가지고 온 소송 절차상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약간 변형해서 쓰는 겁니다. 소송물이 동일하고 원고가 잘못 피고를 지정했으며 1심에 머무르고 있을 때 사실심 계속 중에 공통 절차, 공통 관할, 동종 절차, 공통 관할이 있는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알 필요 없어요. 민사소송에서 피고 경정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소송에서는 권한 소변경의 경우와 권한 승계 폐지의 경우와 특히 14조 1항에서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잘못 지정한 경우에 이럴 때 행정소송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2심에서도 돼요. 그리고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소송 절차를 잘 알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이런 부분을 부각해서 쓰게 되면은 제대로 알고 있구나 라는 점을 인식하시겠죠. 그게 득점 포인트예요. 요건입니다. 변권잘, 소변경, 권한 승계 폐지, 잘못 지정한 경우 이런 경우에 피고 경정이 인정된다는 것을 밝혀주셔야 돼요. 여기서 노란색은 이해를 위한 곳이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지에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물 동일 요건이 없어도 되고 2심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는 하지만 답안지에 쓰시면 가점 포인트입니다. 이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지를 제가 이해하는데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드렸어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 가능하다고 14조 1항이 요건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많이 널리 쓰이게 되는 피고 경정의 예를 제시를 했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13조 피고 적격 부분에 또 다른 요건이 등장합니다. 권한의 승계나 권한의 폐지 이런 경우에도 역시 소변경 피고 경정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소변경의 경우에도 피고 경정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소가 종류가 변경되거나 같은 행정작용에 대해서 취소소송 제기했다가 무효동 확인소송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하는 바람에 처분 변경이라는 소 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둘 다 소송물이 달라집니다. 청구 취지가 달라져요. 민사소송이었다면 피고 경정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행정소송의 특수성 때문에 같은 공법상 법률 관계를 다투기 위한
해결 방법으로서 취소소송과 무효동 확인소송 소의 종류가 변경될 뿐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 이거는 이해를 위해 설명드리는 거니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뭐 송달해야 된다는 얘기는 중요한 내용 아니고요.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내용은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만, 원고가 당사자 시민이겠죠. 피고 경정 신청을 했는데 각하하면 시민은 즉시 항고할 수 있어요.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청이 인용 결정에 대해서,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없죠. 이런 점을 절차 목차에다가 살려서 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쓴 거는 피고 경정 효과입니다.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은 대단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매우 특이한 조항이거든요. 소송법상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조항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특수성상 여기저기서 14조 사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만 하지 소급한다라는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14조 사항이라는 말은 14조 사항, 이거 효과 소급이었는데 이걸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차입니다. 신청, 재판, 불복의 순서대로 적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청,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원고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변권잘이라고 했잖아요. 권한 승계 폐지, 소변경 이런 경우에는 직권에 의해서도 피고 경정 인정되니까 이 부분에 주의해 주세요. 법원이 결정으로 행한다. 법원이 결정하지 산이 결정하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판결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재판, 결정, 명령. 그 중에 결정이라는 겁니다. 불복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와 권한승계 폐지의 경우가 달라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항고할 수 없고요. 원고는 즉시 항고할 수 있어요. 이거 둘 다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이 부분을 밝혀주는 게 좋겠어요. 원고가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점은 민사소송과 어떻게 다르냐면, 민사소송에서는 통상 항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 아시면 너무 설명이 길어집니다. 그냥 민사소송과 이 점에서 민사소송과 다르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즉시 항고가 통상 항고보다 더 나쁜 겁니다. 그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항할 수 있긴 있는데 조금 제한을 해놓은 거죠. 행정청은 항고할 수 없다. 이 점에서는 다릅니다. 권한승계 폐지의 경우에는 통상 항고만 가능하다. 통상 항고만 가능하다라는 말이 4항 및 5항에 그렇게 되는군요. 중요하게 써야 될 내용은 아니고요. 효과, 이건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구소 취하, 신소 제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14조 4항 5항에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밝혀서 써주시고요. 신소 제기 효과는 소급하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14조 4항, 이거는 계속 적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피고 경정에 관한 약술 대비가 끝납니다.